사실 다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웨딩홀 투어도 다녀보실 수 있으면 다녀보시라고. 일단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 내 결혼식 하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해주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실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영상을 찍지 못하고 올리지도 못했는데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그거 결혼식 어떻게 준비했냐, 어떤 건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한해서 그 결혼식 준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슝! 자, 첫 번째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웨딩 플래너를 계약하는 거였어요. 웨딩 플래너도 계약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계약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를 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은 바쁜 맞벌이 부부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많은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투르신 분, 그런 분들은 웨딩 플래너 계약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이가 조금 들어가는 게 단점이겠죠. 근데 저는 그 단점이 하나도 불만족스럽진 않았고, 왜냐면 그 플래너를 쓰면서 그 계약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업체들한테도 할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드레스를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입을 수 있고, 아니면 거의 무료로 입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게 다 플래너 부분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 계약하면서 플래너한테 쓰는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한 일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전혀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잖아요.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플래너 분께 대화를 나누면 정말 다 알려주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까지 케어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래너를 안 쓰시는 분들을 워킹이라고 해요. 그 워킹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워킹도 장점 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플래너를 쓰시게 되면 계약된 업체들에서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워킹으로 알아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브랜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각각의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그 무수한 업체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예약해야 되고 개인적인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 업체들 고르는데도 인터넷에서 다 서칭을 해봐야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 내 결혼식 하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웨딩홀부터 결혼식 본식 당일까지 모든 걸 다 신경 써주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빠뜨리고 못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은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웨딩 플래너 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니저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동행 플래너와 비동행 플래너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고, 저는 동행 플래너를 썼는데, 그 플래너 분은 제가 드레스 투어를 다니는 데를 다 같이 따라다녀 주셨어요. 같이 입어보고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플래너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웨딩홀 계약 먼저예요. 이거는
플래너를 쓰시던 안 쓰시던 결혼 준비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웨딩홀을 먼저 계약하시고 플래너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플래너를 먼저 계약을 하고 플래너 분을 통해서 또 웨딩홀 투어도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좋은 장점은 저는 웨딩홀 투어를 2군데를 봤었는데 그 2군데 모두 다 제가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플래너 분께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어느 웨딩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플래너 분께서 사진이랑 이런 걸 다 보여주세요. 꼴이랑 이런 걸 다 보내주시고 또 그 플래너 분께서 웨딩홀 쪽으로 연락을 해서 빈 시간, 뭐 비용, 언제 날짜, 시간이 비었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플래너 분께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 투어도 저는 다녀보실 수 있으면 다녀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웨딩홀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정말 달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원래 2군데 중에 제가 한 곳 말고 다른 곳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직접 가보니 홀 크기랑 뭐 신부 대기실 크기 뭐 이런 거가 사진 블로그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결혼식을 올린 데는 원래 2순위였는데 거기가 너무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누가 봐도 웨딩홀이다라는 그런 곳이었어서 저는 거기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뭐 저희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데는 여기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기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웨딩홀 투어를 가셔서 웨딩홀에 상담 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를 쓰실 때 거기서도 이제 뭐 결혼식의 준비 중에 스드메, 영상, 한복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웨딩홀 연계된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웨딩홀에서 패키지라고 하죠. 웨딩홀에 관련된 연계된 계약이 된 이런 데에서 하는 스튜디오, 영상,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분들인데 플래너도 안 쓰셨다 라고 하시는 분은 보통 웨딩홀 연계된 데서 많이 하세요. 근데 웨딩홀 연계된 데에서 하면 장점이 일단은 가격은 쌉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단축이 돼요. 저가 실제 아는 사람도 웨딩홀 연계된 데에서 그거를 진행을 그냥 다 계약을 해버려서 3개월 내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기 내로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는 잘 못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웨딩홀의 로망은 대신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웨딩홀에 연계된 데니까. 보통 그 연계된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그냥 나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것도 뭐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사진 찍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웨딩홀에 연계된 데서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딩홀에 관련된 모든 계약, 뭐 시간, 날짜 이런 거는 그 웨딩홀에서 이제 알려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웨딩홀도 계약이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3번째로 준비를 했던 거는 저는 스냅 작가였어요. 본식 스냅 작가. 본식 스냅 작가란 뭐냐면 본식 당일날 처음부터 본식 끝날 때까지를 사진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사진 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제 플래너 분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스냅 작가 계약을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웨딩홀 다음으로 했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예약이 정말 꽉 차 계시고 그 분들도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시간은 거의 주말인데 그러면 본식 스냅 작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말에 일이 거의 다 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예약을 빨리 마감이 될 거고 거기를 하고 싶으시면 예약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3번째로 했고 이제 뭐 본식 시작 전에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본식 끝날 때까지만 찍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웨딩홀 하차씬을 좀 찍고 싶었어요. 메이크업실에서부터 본식이 끝날 때까지를 스냅을 찍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추가금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게 대표 원장님이 찍으시냐 아니면은 그 밑에 서브 작가님이 찍으시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것조차도 내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플래너 분에게 얘기를 드리면 플래너 분께서 정말 가격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그 업체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저는요 스냅 작가 업체 몰라요 잘 몰라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플래너 분께서 본식 스냅 업체를 짜르르르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골라서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요. 본식 스냅 작가도 왜 고르냐,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자 사진 찍는 분 작가님께마다 다 분위기도 다르고 어떻게 찍는 기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 홈페이지 가면은 어떻게 찍으시는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으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은 신랑 신부만 찍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왜냐면 신랑 신부들은 본식 당일날은 거의 아무것도 신경을 못 씁니다. 신부분들은 신부 대기실에서만 있어야 되고요. 거의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신랑분들도 밖에서 손님들이랑 인사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축의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다른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정말 신경을 하나도 못 써요. 근데 스냅 작가분들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찍어주시거든요. 또 테이블만 사진 찍어주시고 또 부케면 부케만 또 사진 찍어주시고 심지어 남편의 여기에 꽃을 꽂는 걸 부토니아라고 하거든요. 부토니아만 또 찍어주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 손주분들 가족 친척 누가 왔는지 하객분들 이런 부분도 다 찍어주세요. 그 하객분들도 내가 찍혔는지 모를 만큼 많이 찍히거든요. 본식 스냅의 장점은 본식 당일에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을 다 찍어주시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하객분들이 누구누구 왔는지도 그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 위주로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근데 스냅 작가는 신랑 신부 제외하고도 가족분들, 친척분들, 축의대분들 또 액세서리면 액세서리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찍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하객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분들이나 표정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상은 사실 본식만 찍기 때문에 인사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근데 스냅 작가는 정말 수도 없이 찍어요. 정말 파파라치 정도로 많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보면서 심기불편했나? 저때 표정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적도 진짜 많고요. 사진을 정말 다양하게 찍어주거든요. 그거는 장점이다. 그래서 사진이 몇천 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몇천 장 어차피 제가 다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식 스냅은 됐고 그리고 나서 했던 거는 본식 영상 계약이었어요. 본식 DVD는 저는 추천하냐 안 하냐라고 따지면 저는 100%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은 작가를 거의 필수로 하시고 DVD는 선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스냅 사진보다는 DVD를 더 많이 보고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몇천 장이 왔어요. 끝나고 사진이. 거기서 보정을 맡길 수 있는 사진은 한 40장, 50장 이렇게밖에 안 내다 보니까 사실 다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이래서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안 신경 쓰거든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USB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USB 같은 거 꽂으시면 딱 보이고 그 결혼식 당시의 모습들이 다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기는 거다 보니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냅보다는 DVD를 추천을 하는데 스냅도 안 필요하자니? 안 필요할 수는 없다.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스냅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가금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냥 딱 본식.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찍었거든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부터 본식 끝까지 하고 영상의 가격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뭐 1인 2캡? 뭐 1인 3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1인 3캠, 1인 2캠 이런 게 뭐냐면 각도예요. 각도의 문제인데 한 각도에서만 영상을 찍게 되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찍고 이 각도에서 찍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그냥 필요가 없으니 스냅에 저는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영상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짜 덜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을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1인 3, 4캠까지는 저는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그것도 개인차가 좀 크다 보니까 개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영상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인데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인 2캠, 1인 3캠, 1인 4캠 이런 데서 많이 난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하실 게 스드메예요.
근데 스드메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 정말 꽃이거든요. 그래서 스드메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서는 많이 못 다룰 것 같고 저는 스드메에 대한 얘기를 2편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